통계는 일단 사요소라는 거 잘 알면 되는데, 요 중에 사실상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냥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그 부분들 어쨌든 언급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개 다 언급은 하지만 두 개 정도에 주목하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우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변량이라고 하는 것, 또는 변수, 확률 변수라고도 하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편하게 어떤 x, 내가 관찰하는 통계 데이터로서 관찰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x 대문자로 뭐 y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등등등인데 뭐 이건 별거 없죠. 일단 이제 이 확률 변수가 어떤 말인지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평균. 평균은 이제 기대값이라는 말도 추가되는데, 평균이라는 말은 익숙하죠. 근데 기대값이 뭐냐? 우리가 이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또는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기도 하잖아.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기대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2분의 1의 확률로 앞과 뒤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면이 나오면 내가 돈의 2배를 벌고 뒷면이 나오면 반을 잃는 걸로 이제 룰이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그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1억이 돼버리네.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얼마나 딸 것으로 기대되냐,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냐 또는 잃을 것 같냐 라는 것이 이제 말 표현의 차이죠. 얼마가 벌어질 걸로 기대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값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평균의 측면에서는 이제 M이라고 쓰고요. 영어로 mean이 평균이거든요. mean. 그런데 이제 또 기대값이라는 측면에서는 2하고서 아까 요 x 있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써요. 함수 같은 표현이에요. 약간 expectation of x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기대값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을 쓴다. 정의가 조금 바뀐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은데, 원래 평균은 합을 개수로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새로 본 정의는 내가 값에다가, 이 값은 아까 변량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기대값 측면에 조금 더 맞는 표현이죠. 확률을, 여기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확률을 곱해서 싸그리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합도 값을 전부 더한 거잖아. 그러면 이 개수로 나누는 과정인데, 우리가 옛날 중학교 도수분포표 같은 거 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방학 동안 책 읽은 권수를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이 한 뭐 2명, 그 다음에 한 권 읽은 애들이 한 5명, 그 다음에 2권 읽은 애들이 3명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명.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평균적으로 이게 몇 권을 읽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걸 곱해서, 그죠? 곱해서 싹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요거 10을 여기 각각의 개수에다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10명 중에 0권을 읽은 애들의 비율 또는 확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분리해서 보면 0 곱하기 값 곱하기, 그죠? 값이죠. 값 곱하기 원하는 그 관찰하는 값 곱하기 그것의 비율, 현재 10분의 2죠. 더하기 값 곱하기 확률, 비율, 그 다음 값 곱하기 확률을 해서 쭉 더한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좀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좀 되거든요. 뭐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하면 어지러울 테고 정의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평균은 새로운 정의는 뭐다? 값 곱하기 확률의 합이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 알겠죠? 외워주셔야 되고 값 곱하기 확률을 더해간 거.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그마. 자, 얘가 어떤 대표하는 애라서 얘네들 세부에 이제 통계니까 값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걔는 이제 스몰 x라고 생각하고서 그거에 어떤 확률, 각각의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1번일 때는 1번의 확률을, 2번일 땐 2번의 확률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i는 1부터 뭐 n까지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 녀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x1, x2 점 표시할 때처럼.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여기다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식도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 정의를 가지고서 좀 익숙하게 보시면 읽어낼 수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분산은 이제 정의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의 제곱 또는 vx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표현이 오히려 쉬워요. 그지? x에 대한 분산. 발음이 한글이랑 비슷해서 그렇지만 영어에서 이제 variance가 분산이거든요. variance. 스펠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가? 어쨌든 이 녀석이 앞 글자 따져서 v를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그마의 제곱, 요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시그마 대문자 걔 말고 소문자 시그마인 건데, 밑에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걸 배울 텐데 걔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고 좀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애예요.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 얘 자체도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의라서 잘 외워주셔야 되고, 이 녀석이 실제로 구하기에는 이게 좋지가 않거든. 그래서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방법으로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방식으로 구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얘를 이용해서 어쨌든 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얘도 당연히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좀 오늘 외울 게 많죠.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면, 분산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게 이렇게 정의되는지를 좀 보면요. 편차부터 좀 알아야겠죠.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 저 x가 있으면 그 녀석이 어떤 평균, 아까 평균 구해진 거 있었죠. 이 녀석과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왜 보냐. 분산 자체가 어떤 데이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 아니면 뚝뚝뚝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평균과의 어떤 차이가 가까울 거고, 얘는 평균과의 차이가 좀 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평균과의 차이라는 녀석은, 편차는 이제 구해보시면 평균하고 관계가 더 큰 놈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큰 놈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둘만 있다고 일단 볼게요. 그럼 이때는 이 거리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그치? 이 경우에는 이 거리 같다고 했을 때, 그래 평균 가운데겠죠? 같다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x1이고 x2라면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L 더하기 마이너스 L 이렇게 돼서 0이 돼버려요. 이게 수가 많아도 마찬가지거든? 그렇지 않으면 평균을 잘못 구한 겁니다. 거리가 다 같아요. 다 더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얘를 양수화하기 위해서 이걸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건데, 아까 새로 배운 정의, 평균은 값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제 그것의 확률을 이렇게 곱하니까 그대로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얘를 시그마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분산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빼는 것도 1이고 제곱도 또 1이라서 어쨌든 간에 요게 바로 쓰이진 않고, 하지만 외워두셔야 하는 게 얘가 문제의 식으로서 등장을 했을 때 분산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식 자체는 외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읽어지는 느낌이 돼야 돼요. 알겠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값에다 뭔가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했으면 평균인데 그게 편차였던 거다. 편차의 제곱이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편차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보인다. 야. 어쨌든 자, 아까 뒤에 이제 얘기했던 요 얘기로 넘어갈 건데 얘를 어떻게 좀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인 거고, 전개하면 시그마는 이제 뭐 안에서 제곱해주면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지? 마이너스 2mxi 플러스 쫄지 말고 이거 금방 다 정리되니까 하고 pi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지금 다 이렇게 곱해줄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 x제곱하고서 p 한 게 보니까 뭐야? 제곱해서 평균 되는 거지? 제곱해서 평균 되는 거예요. 그치? 제곱에다 확률 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치? 이거 제평. 제곱의 평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하고 얘가 만난 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m, 이건 상수니까 나오겠지? 시그마하고서 xi, pi. 여러분 이걸 직접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보시면 돼. 이렇게 될 텐데, 요 녀석 보면은 이거 뭐야? 평균정이지? 평균이네. 평균은 뭐야? m이잖아. 여기도 m이 있네. 그래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2m 제곱으로 가름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이제 또 시그마랑 이렇게 또 만날 텐데, 요 녀석 좀 좁아서 일로 올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시그마, 자, m제곱 나와요. 그 다음 pi가 되는데 확률만 더하는데 확률만 더하면 얼마지? 1이잖아. 그치?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앞에는 제평,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마이너스 2m제곱, 요게 1이니까 m제곱이라서 더해지면 제곱의 평균, 자, 마이너스, 자, m제곱이잖아 지금. 그치? 이게 뭐야? 평균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글로 써보면 평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거 제대로 깔끔하게 안 써서 헷갈릴까봐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여기가 2m 제곱이었고 여기가 m 제곱 플러스가 되니까 더해지면서 그냥 단순해. 이게 없어진 것 뿐이야. 그랬더니 요식이 되는데 어쨌든 빼서 제곱하는 것보단 그냥 제곱하는 게 편하거든. 일단 문제 푸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평에서 평균을 어차피 구해야 되거든요. 분산을 구하려면. 그래서 평균 구해진 거 제곱해서 뺀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를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제평평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편차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표준편차 되게 중요하고, 표준편차는 정의가 루트 분산인데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여기 분산을 할 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좀 뻥튀기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나마 좀 보정을 해주겠다는 측면에서 루트를 씌운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거 좀 돌려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편차가 영어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탠다드 S자를 띄워서 S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 소문자로는 요거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은 따로 표시 안 하고 그냥 시그마를 제곱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얘가 표현이 이랬던 거 이제는 좀 알 수 있게 됐죠. 얘를 구하는 방법은 분산을 구한 다음 루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 건 없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 평균에 대한 새로운 정의, 값 곱하기 확률을 더한 거, 그다음 분산에 대한 어떤 잊어버렸던 정의라면 기억해야 될 부분과 실제로 구하는 방법까지를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